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3% 올랐고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반부에 하락 전환됐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코스피는 상승세로 전환이 됐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금융주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지켜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한국전력이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1.4% 오르고 있고요. LG전자가 최근 급락세에서 벗어나고 있죠. 1.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3.2%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3%, 소폭 올랐다가 지금 1%대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2%, 신한지주가 0.8%, KB금융이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0.1%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입니다. 우리금융이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KT가 2.2% 내리고 있고요. 반대로 신세계는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3%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유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화재는 0.2% 오르고 있고요. NHN이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KTNG, 기업은행, 현대건설 나란히 0.3에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9%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3%, 삼성 SDI가 2.2%, GS건설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건설주들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OCI, 아모레퍼시픽 1.5% 내리고 있고요. SK는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보합권이고요. LG생활건강은 2.9%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2%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상선이 0.7%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측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2.2%, 호남석유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가 1.2% 하락하고 있고요. LS가 5.4% 급락하고 있습니다. GS는 2.3% 내리고 있고요. 대림산업 4.5%, NC소프트가 1.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0.9% 오르고 있고요. STX 페노오션이 0.3%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이 3.7%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산은행은 4.3%, 현대미포조선은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역시 부진한데요.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이 2.6% 급등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이 6.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태광과 SK컴스는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주, 서울반도체는 0.2%,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나란히 1.2에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2.8% 내리고 있습니다. 동북 SNC가 1.9% 오르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9.4% 급등하고 있습니다. 3D주의 대장주죠. KDC가 연일 급락세입니다. 8.5%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4.5% 내리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2.4%, LCD지텍이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휴맥스 나란히 부진하고요. 우리 ETI가 3.3% 급등하면서 오늘 LED주의 상승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이 5.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3.5% 급등하고 있고요. 엘파스는 4.3% 급락하고 있네요. SFA가 2.4% 내리고 있고요. 중국 엔진 집단이 1.5%, 슈프리마가 1.8% 오르고 있는 반면에 테라리소스는 6.1%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동시호가 상에는 이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여전히 약세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쪽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 개인과 프로그램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168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해주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고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1124원대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IT와 자동차주가 반등하면서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1698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42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538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인이 오늘 오전장 중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들은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87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89억 원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106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오후 2시쯤만 하더라도 개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도 했는데 동시호가상에서 매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오늘 장중 내내 매도를 보이다가 후반부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가중됐습니다. 외국인들이 8억 원, 기관이 31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반면에 개인은 39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잠시 살펴보면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마감됐고요.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도 한 1,00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테마 업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환율 상승에 힘입어서 IT와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비교적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1%대로 상승했고 운수 장비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금융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증권업종과 은행업종이 각각 1%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책 관련주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스24는 이북 사업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아이컴포넌트가 전자책 단말기 상용화 기대감에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고요. 또 아이리버 역시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그동안 주춤했던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삼화전자와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삼화콘덴서가 급등하면서 삼화 3인방이 두각을 나타냈고요. 넥스콘테크와 뉴인텍, 필코전자 등 중소형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2차 전지를 독점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LG화학 역시 오늘은 3.5% 급등했습니다. 북한의 평화협정회담 제2 소식에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화전기는 상한가까지 급등했고요.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 입주 기업인 광명전기와 재룡산업, 선도전기는 오늘 10% 이상의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종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관련 당사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의 이번 평화협정 제의를 관련 당사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 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세도 돋보였는데요.
어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강세를 보였던 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IM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뷰웍스가 9% 급등, GNR이 5% 상승하면서 오늘 1,87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D 관련주들이 주춤한 사이에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역시 3%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넥실리온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컨버전스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인브릭스가 우회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가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서 살펴봤던 전자책 관련주인 아이컴포넌트와 아이리버, 인큐브테크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인 삼화전기와 삼화전자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오늘 화면상으로 살펴보니까 테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중 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폭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다시 개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 쪽이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오전 중에는 하락세가 우세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후 들어서 1% 이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휴장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0.7% 상승한 1879선에서 오후장을 마쳤는데요. 일본항공의 파산 우려에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오전 중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금을 비롯한 상품 가격의 오름세로 자원주들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제보다 1.6% 상승한 3,2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3거래일째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전 중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한 이후에 점차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모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에 치메이와 TSMC 등 최근 많이 올랐던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증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80전 내린 1119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내리면서 출발은 했지만 다시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8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80전 하락한 1,119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역내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오전 11시 23분쯤에는 1,127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낙폭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고요.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달러 매수 쪽으로 움직였고 반등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80전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1123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2% 올랐고요. 1698포인트를 기록했네요.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5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40선이 깨졌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네요. 예,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던 증시가 오후 들어서 개인의 선물 매수대가 유입이 되며 변동성을 보이다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현되었지만 특별한 매수 주체가 나오질 않아서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500억 정도 순매수가 이제 기계, 화학, 철강을 주로 매수를 했고 기관 역시 금융, 기계 업종을 매수를 하면서 환율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수의 테마들이 조정을 받았고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전자교과서 의무화 방침이 나오면서 전자책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개막, 그리고 LG화학의 포드자동차 2차 전지 납품 소식으로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죠. 환율인데요. 환율 어제 상당히 우리 시장에 큰 화두로 떠올랐고 오늘 역시 우리 증시가 환율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시에 어느 정도 독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환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호전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의 둔화로 이제 국내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락 속도입니다. 어느 정도 환율 하락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현재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과 기업이익의 변화는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세와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 그리고 달러화와 다른국 통화와의 상대적 가치 변동 등의 요인으로 올해는 환율은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출주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감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까지 수출주의 비중을 좀 줄이고 환율 수혜 업종군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환율 부분은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는 좀 단기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기업들의 실적 소식이 잇따라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썩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전일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로 상승 출발은 했지만 이제 베네수엘라가 자국 통화를 50% 평가 절하한 영향으로 다국적 기업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고용 지표 악화로 인한 소비 부진 우려로 인해서 소비주들의 하락세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고 대폭 개선 예상이 되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밤 미국 시장은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 향후 미국 시장은 경기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으로 인한 지수 변동성에 좀 무게가 실릴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실적 기대감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 흐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이어서 내일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내일 우리 증시 역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시장은 재차 거래소 시장으로 매기 이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의 이탈 현상이 점차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내에서도 최근 환율의 급락으로 이제 수출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환율 수혜 업종과 내수 업종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시장에서도 당분간은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수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환율 변수의 영향이 커지면서 철강, 금융, 내수 업종 등으로 당분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들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지만 IT 업종 역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철강, 금융과 같은 내수 업종에 한번 주목해 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존 주도주인 IT라든지 자동차 이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LG그룹이 올해 총 투자 15조 원, 매출 135조 원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투자는 지난해보다 28%, 매출 목표도 8% 늘어난 것으로 그룹 창립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LG는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등 주력 산업의 시설 투자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1조 3천억 원을, 연구개발 분야에 23% 늘어난 3조 7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총 59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휴대전화, LCD TV, 에어컨 등 주요 품목의 점유율 확대와 B2B 사업, 태양전지 등 신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의 대형 TV용 LCD 8세대 라인 증설에 집중하고 세계 최박형 TV용 LCD와 3D TV 패널, 전자종이 등 신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이달부터 월급여 40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지난해보다 7,890원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은 월 급여에 따라 4.8에서 6% 줄어듭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는 지난해 이미 세율이 2%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비용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연초 물가를 잡기 위해 대학 등록금과 자동차 보험료의 가격 안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주 중으로 동절기 물가와 설 민생 대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석유 제품과 대학 등록금, 자동차 보험료 등에 대해 물가 불안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 여건은 안정적이지만 폭설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을 2012년 이내에 착공해 입주를 유도하고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환수 등 법적 담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한국미래포럼이 마련한 세종시 발전 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세종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세종시안이 기존 안에 비해 10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등이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원형지 공급 가격에 대해 인근 산업단지 공급 가격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이라며 특혜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IT 그리고 자동차 등 그동안 좀 부진했던 대형주들이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완연한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